요즘 들어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혹은 서로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줄어들면 남편보다 훨씬 빠르게 몸이 반응하는 쪽은 사실 아내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우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여성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여성의 몸은 마치 스위치를 내리듯이 성적인 기능뿐 아니라 호르몬, 감정, 면역력까지 함께 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여성 환자분들 중엔 요즘 피부가 푸석해요. 밤에 더워서 잠을 잘 못 자요. 남편이 스킨십만 해도 짜증이 나요라고 하시지만 검사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부관계를 오래 쉬었다는 거죠. 우리 몸은 놀랍게도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근육도, 혈관도, 뇌의 감정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훨씬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관계를 멈추는 순간 바로 내부 시스템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질점막이 얇아지고 혈류가 줄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뇌의 쾌감 회로가 약해지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몸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제 매력이 없다.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심리적 후폭풍이 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줄고 스킨십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남편과의 대화조차 줄어듭니다. 결국 관계의 단절은 마음의 단절로 이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잠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스스로를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는 통로가 하나씩 닫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멈춘다는 건 사랑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의 언어 하나를 잃는다는 뜻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 관계를 자주 하지 않으면 아내의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왜 여성은 이 변화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지, 여러분이 몰랐던 진짜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오래 쉬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곳이 바로 질점막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그냥 안 하면 되지,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지만 여성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혈류가 줄고 점막이 얇아집니다. 그 결과 질 내부가 마치 물기를 잃은 사막처럼 변해버리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관계가 아프고 따가워요. 그래서 더하기 싫어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질 내부 점막이 말라있고 미세한 염증이 생겨 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오랫동안 자극이 없었던 거예요. 질은 혈관과 신경이 매우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관계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여성의 전체 건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혈류가 줄면 산소 공급도 줄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결국 건조함, 가려움, 냉감, 심지어 잔뇨감 같은 증상까지 따라오죠. 그런데 여성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으로만 느끼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다라는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불러오고 그 마음이 다시 몸의 기능을 더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여성의 질점막은 60대가 넘어도 놀라울 만큼 탄력적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관계를 쉬신 분들은 혈관이 위축되고 점막이 얇아져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도 통증을 느낄 정도로 예민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 한두 달 만에도 시작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여성의 몸은 관계가 끊기면 이제 이 기능은 필요 없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해 퇴화시킵니다. 이건 노화와 무관하게 생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의 질은 사랑을 기억하는 기관이다. 사랑받는 느낌이 사라지면 몸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부부일수록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스킨십을 의무가 아니라 유지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다뤄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전망만큼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활력까지 달라집니다. 여성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생명 신호예요. 뇌에서 나는 아직 사랑받고 있다, 여전히 생식 활동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 몸은 그에 맞게 에스트로겐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끊기면 뇌는 즉시 반응하죠. 이제 번식 기능은 필요 없구나. 그러면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고 몸의 온도 조절 기능부터 피부, 점막, 뼈, 심지어 기분까지 모두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관계가 줄어든 여성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요즘 괜히 짜증이 나요. 아무 이유 없이 울컥해요.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올라요. 피부가 갑자기 거칠어졌어요. 이런 증상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 저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작점이 바로 부부관계의 감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갱년기라고 부르는 시기조차 모든 여성이 똑같이 겪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여성은 호르몬 분비가 꾸준하게 자극되기 때문에 훨씬 완만하게 변화를 겪어요. 반면 관계가 줄어든 여성은 갑작스러운 급전직하를 경험합니다. 몸은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판단해 스스로를 멈추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피부의 건조, 질의 위축, 체온 불안정, 불면, 그리고 감정 기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호르몬 단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누군가 전원을 내린 듯 몸이 한순간에 정지해버리는 느낌. 그게 바로 부부관계 단절 후 나타나는 여성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에스트로겐은 사랑받을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스킨십, 포옹, 대화, 손잡기 같은 모든 접촉이 그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런 신호가 끊기면 뇌 속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반응을 멈추죠. 결국 호르몬 분비가 줄고 생리 불순, 피로감, 심박 불안, 체중 증가 같은 증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섹스를 멈춘다는 건 여성의 몸이 스스로를 꺼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멈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자극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신호부터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번이라도 손을 잡고 체온을 나누는 것, 잠자기 전 가볍게 어깨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에스트로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뇌의 변연계가 따뜻한 자극을 안전과 사랑으로 인식하면 신경호르몬이 자동으로 분비되죠. 결국 몸이 조금씩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게 됩니다. 관계를 오래 쉬신 분이라면 몸의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건 신체가 멈춘 게 아니라 신호가 끊긴 것뿐입니다. 다시 자극을 주면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여자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여전히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이 식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부부관계를 오래 쉬면 여성의 뇌 안에서 쾌감 회로가 점점 약해집니다. 관계 중에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세로토닌은 단순히 쾌감을 만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과 애착, 안정감을 기억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다시 말해, 성관계는 뇌가 이 사람은 내 편이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끊기면 뇌는 점점 상대를 감정적으로 먼 존재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았던 부부라도 손만 스쳐도 어색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남편이 옆에만 있어도 답답해요.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이 사람과의 접촉은 쾌감을 주지 않는다고 학습해버린 결과예요.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뇌 속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관계가 단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나죠. 즉, 사랑의 호르몬이 줄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긴 부부는 이유 없이 서로에게 짜증이 나고 대화조차 피하게 됩니다.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로, 마음의 거리가 다시 몸의 냉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죠. 관계가 꾸준한 부부는 이런 쾌감 회로가 살아있습니다. 손을 잡기만 해도 안정감이 들고 상대의 체온만 느껴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접촉이 없는 부부는 뇌가 그 쾌감의 기억을 잃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려 해도 설레거나 따뜻한 감정보다 귀찮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먼저 올라오죠. 이건 의지가 아니라 신경학적 변화입니다. 뇌가 잊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되돌리려면 억지로 관계를 재개하려 하기보다 뇌가 안전함과 친밀함을 다시 인식할 수 있게 작은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말로 따뜻하게 다가가거나 가볍게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반복되면 뇌의 사랑 회로가 이 감각, 다시 괜찮네 하고 반응하죠. 결국 부부관계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자주 사용해야 감정도 기억도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멈추면 뇌는 사랑을 잊어요.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 번의 스킨십이 그 언어를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부부라도 뇌는 여전히 반응합니다. 단지 자극이 부족했을 뿐이죠. 사랑의 감각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다만 멈추면 서서히 잊혀질 뿐입니다. 관계를 멈춘 지 오래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외모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연결이 끊긴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관계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사라지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달라 보이고 자신감이 줄며 옷을 고를 때조차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가 약해진 결과입니다. 성관계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은 단지 쾌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두 호르몬은 자기 존중감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그게 자존감을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관계가 끊기면 그 자존감의 원천이 사라져버려요. 결국 여성은 자신을 평가절하게 되고 그 감정이 몸으로 드러납니다. 화장이 귀찮아지고 옷차림이 단조로워지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일조차 줄어듭니다. 남편은 단순히 요즘 무기력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여성으로서의 나를 잃어버린 신호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예전에는 남편이 저를 보면 눈빛이 달랐는데 요즘은 그냥 동료 같아요. 그 말 속엔 외로움과 허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호르몬 수치와 기분 점수는 확연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관계의 부재가 호르몬뿐 아니라 자존감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죠. 여자는 사랑받을 때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느낄 때 아름다워집니다. 그 감각이 꺼지면 내면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삶의 활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관계는 여성의 자존감 유지 루틴입니다. 사랑받는 경험이 단순한 기쁨을 넘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자극이에요. 반대로 그 루틴이 멈추면 자존감이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남편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든든하고 가정이 평화로워도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죠. 몸이 느끼는 공백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단지 잠자리의 재개가 아닙니다. 여성이 자신을 다시 여자로 느끼는 감각을 되찾는 시작이에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것, 스킨십을 통해 따뜻함을 공유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몸이 그 감각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먼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다시 여성성을 깨웁니다. 남성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내가 단순히 피곤해서 혹은 바빠서 관계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성으로서의 나가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다시 미소를 되찾고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첫 번째 열쇠는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여자의 내면을 다시 살립니다. 관계를 멈추면 단지 몸의 감각이 식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몸이 차가워집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온몸의 혈액순환을 깨우는 전신 운동이에요. 관계 중에는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되며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집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뇌는 엔도르핀을 분비하죠. 이건 의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유산소 운동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오래 멈추면 혈류가 정체되고 순환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자궁과 난소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면역세포 활성도 떨어집니다. 여성들이 관계가 줄면서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질염, 방광염,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스스로의 면역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관계 중에는 단순히 쾌감 호르몬만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인터류킨-6, 엔도르핀, 옥시토신 등이 함께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관계가 꾸준한 부부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훨씬 높아요. 반면 관계가 줄어든 부부는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몸이 쉽게 다운됩니다.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부부의 데이터를 보면 심박 변동성 HRV이 높고 수면의 질이 좋으며 감염 질환에 대한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옥시토신이 면역세포의 수용체를 자극해 자연살해 세포 NK셀 활성도를 높입니다. 쉽게 말해 관계를 하면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반대로 관계가 단절되면 이 호르몬 시스템이 멈추고 면역의 첫 단계가 무너집니다. 몸이 자꾸 피로하고 기운이 없고 손발이 차고 이유 없이 허리가 뻐근한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순환 저하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관계가 줄면 혈류가 막히는 부위가 하복부뿐만 아니라 전신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다리 부종, 손저림, 두통 같은 증상이 그 신호입니다. 혈관은 근육의 수축으로 펌핑되는데 관계 중에는 이 과정이 전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관계가 꾸준한 여성은 몸의 순환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재부팅하고 있는 셈이죠. 이걸 멈추면 순환이 멈추고 면역도 같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운동도 하는데 관계가 꼭 필요합니까? 물론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함께 작용하면서 뇌 호르몬 면역 체계가 동시에 자극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이 근육을 위한 활동이라면 관계는 몸 전체의 회복 루틴이에요. 실제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관계는 몸의 순환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가치료입니다. 단지 성적 만족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에요. 오랫동안 관계를 쉬신 분들이 다시 관계를 시작했을 때 몸이 따뜻해졌다, 예전보다 잠이 잘 온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의 회로가 다시 켜진 겁니다. 그리고 그 회로의 스위치는 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멈춘다는 건 단순히 잠자리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연결을 하나씩 끊어내는 일입니다. 처음엔 그저 요즘은 바빠서 못했다, 그냥 피곤해서 쉬었다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두 달, 반년이 지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변합니다. 대화가 줄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줄고 손끝이 닿아도 어색해집니다. 이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뇌가 이 관계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학습한 결과예요. 관계 중에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상대의 체온과 냄새, 목소리 같은 감각을 기억하게 하고 그걸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오랫동안 사라지면 뇌는 상대를 더 이상 안전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말에도 상처받고 괜히 예민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멀어지죠.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부부들을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부부지만 서로를 볼 때 눈빛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 그냥이라는 말 안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부부는 마음속에 벽을 하나씩 쌓습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또 거절당할까봐 이제는 늦었겠지라는 생각이 그 벽을 더 두껍게 만듭니다. 그렇게 부부는 점점 말이 줄고 결국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벽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가볍게 감싸주는 것,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는 것. 이 단순한 접촉들이 뇌 속의 옥시토신을 자극하면서 이 관계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 하나가 마음의 불씨를 되살립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없던 부부가 어느 날 다시 손을 잡고 웃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정말 따뜻해집니다. 몸이 먼저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열린 거예요. 부부관계는 단순히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서로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의 과정이에요. 그 확인이 끊기면 남편도 아내도 자신을 잃습니다. 여자는 여성성을, 남자는 자신감을, 결국 둘 다 외로워집니다. 그 외로움이 쌓이면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걸기도 힘들어지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부부관계는 건강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이자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관계를 멈추는 건 단지 섹스를 멈추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다시 손을 잡으세요. 부부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단순한 의학 채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그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용기를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온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장수의 비밀입니다.